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9위의 일본입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이 선수비, 후역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는 양상에서도 잘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월드컵에서도 라인을 막 올리고 중원을 잘 쓰는 양상에서 잘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도 넘버 9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고 지난 경기에서는 전문 공격수가 아닌 미나미노가 원톱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요, 가와시마, 나가토모, 요시다, 시바사키, 도안 리츠, 미토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29위의 튀니지입니다. 튀니지의 경우 카즈리의 은퇴로 인해서 공격진에서는 힘이 상당히 빠진 상황입니다. 다만 월드컵에서도 3경기 1실점으로 뛰어났던 수비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꽤 괴롭힐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압박에 제대로 된 전개 자체를 못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결장자는요, 브론, 이파, 마텔루티, 사시, 자지리, 카즈리, 케니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선수비 후 역습으로는 재미를 좀 보는 편이었으나 자신들이 주도하는 양상에서는 별로 화력이 기대만큼은 아니었다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튀니지도 공격력은 여전히 기대 이하지만 수비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과 비비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2.5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2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4대0으로 이기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인터뷰에서 클린스만이한 전술적 지시는 없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든 이긴 매치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극단적인 수비를 확실하게 뚫을 만한 세부 전술은 기대하기 힘들겠습니다. 결장자는요, 강상우, 안현범, 김지수, 양현준, 이동경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95위의 베트남입니다. 트루시에호에서의 베트남은 완벽히 하락세입니다. 박항서 감독 시절에는 중국의 발목을 부여잡기로도 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0대2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상대로 5백을 가동하면서 상대를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 없고요. 물론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을 만한 세부 전술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피지컬과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것을 이용해서 골을 어떻게든 우겨넣고 승리하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루시의 체제에 베트남이 꽤 하락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승리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북마케도니아와 아르메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68위의 북마케도니아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엘마스가 분투했지만 결국 정교한 골 결정력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유로 본선 진출이 희박해지면서 선수단의 멘탈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1차전 대역전패 이후 잉글랜드에게 7골을 허용했습니다. 결장자는 펠코프스키, 리스토프스키, 리스테브스키, 스피로프스키, 니콜로프, 네스토로프스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91위의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단점은 팀의 중심이 서서히 국가대표팀에서 제외되면서 북마케도니아와 비슷하게 멘탈적인 약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친선 경기라서 부담이 크게 적을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르메니아의 약점은 여전히 수비라는 면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음코이안, 그리고리안, 아다미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면서 수비도 덩달아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적은 친선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아르메니아가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늘 불안한 수비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2.5 오버를 1순위로 추천한 매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와 타지키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134위의 말레이시아입니다. 꾸준히 김판곤 감독 휘하에서 전력을 상승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홈에서는 상당히 중원을 통한 전개를 중시하는 모습인데 실점률이 이것 때문에 다소 높아진다는 불안감이 있긴 하나 이를 상회하는 화력을 할림과 라시드가 보여줄 수 있고 타지키스탄에는 믿을 만한 주퍼가 빠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 사파리, 사드, 피크리, 마히난, 아지, 아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112위의 타지키스탄입니다. 세그르트 감독이 부임 1년 만에 아시안컵 진출을 확정짓게 하면서 전력이 꽤나 올라온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엔트리에는 주포인 드잘리노프가 빠지면서 말레이시아와의 전방 자원 비교에서도 밀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인데요. 그나마 실점을 억제하는 능력은 아주 좋다는 점은 고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정에서도 크게 지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아스로로프,
루프, 나자로프, 판산베, 드잘리노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레이시아가 홈에서는 상당히 주도권을 가지고 몰아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주포의 명단 제외로 인해서 전방 비교에서도 비교 열세고 물론 수비력이 아주 좋은 편이라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